오늘 뭐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도 곧장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교욱 기자, 여야 반응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변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헌재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 탄핵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전략적 탄핵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챙겨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앞에 석고되제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 의결수 등에 대해서 헌재가 확실히 정리를 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건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앞선 국정안정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바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변론밖에 없어서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기각이 바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각을 당연히 예상했고요. 네. 법리만 보면 이게 그 200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각하가 권한대행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네. 그다음에 그 정계선 재판관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요? 꼭 이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도 네. 정치적 논란이.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각하는 좀 이게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네. 역시 이게 주문이 먼저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재원 위원님, 일단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기각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기각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9번 연속으로 이제 탄핵들이 다 기각된 상황이라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면에서는 이제 9번 다 저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그 과정, 특히 이제 그 현재 이제 곧 있을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에 대한 사유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평론 과정에 그게 중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각했을 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 이제 대행이기 때문에 각하 즉 200명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재 판단했을 때는 대행이다. 그래서 151명 정족수를 채웠을 때 유효하다는 거는 이제 헌재의 어떤 이제 물음표를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보는 것이고요. 오늘 한번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더 얘기를 그렇죠. 한번 네, 그렇게 하겠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탄핵 자꾸 남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법소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한번 맡겨보는 취지에서 그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맡겨보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국정 공백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직무가 배제되면서요, 각 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당 측에서는 여권에서는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 부분이고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주문을 먼저 선고하느냐 네. 아니면 이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느냐 이게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장일치일 때는 마지막에 그 주문합니다.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요. 왜 그래? 그리고 시간의 분단위까지 기재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전쟁이 나도 이게 중요하죠. 이제 기각하는 그 분을 적은 그 순간에 최상목이 아니고 한덕수가 바로 이게 복귀되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이제 한덕수. 예, 총리 여러 되는 의견이 거죠? 다양할 때는 주문부터 선고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쭉 선고할 텐데 네. 그렇게 주문이 선고됐기 때문에 조 시간 분단위로 바로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이 국가 원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별개 의견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논다 봐야죠. 주문부터 이게 해서 시간을 확정지대. 예. 통수권자가 누군지 군 통수권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선고 쭉 놓을 텐데 저는 앞으로 이게 그 반대 의견이나 또는 이게 그 사유별로 놓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더 중요하다 봐요.
자, 일단 윤정 기자, 일단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직무에서 바로 복귀가 됐기 네. 때문에 업무를 시작할 것 같은데 아까 네.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바로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출근길 문답이랄지 거기서 또 성명을 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바로 주문을 읽는 순간 직무 복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해서 지금 서울청사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에서도 관련 공지를 지금 내린 상태고요. 네. 그럼 다만 그 총리실 정부 서울청사 1층 이 출근길이 공개된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취재진들이 뭐 이렇게 직접 따라 붙는다든지 해서 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이런 취재 방식은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 이 본인의 소회 등을 짧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떤 총리실에서 좀 논의된 방식을 통해서 추후에 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산불 재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통상 외교 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등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들과 관련해서 오늘 한덕수 총리는 관련 부처의 후속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서 오늘부터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 나갔습니다만 일단 본래 지위에 있을 당시에 적용을 해서 의결 정족수 정하는 게 맞다는 게 일단 현재 판단인 것 같은데 서재원 의원님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뭐랄까요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공직자에 대해서 일단 뭐 거대 야당이라고 지금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탄핵 소추를 넣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급선무긴 하지만요. 그 이제 만일에 이제 미래 상황에서 뭐 여당이 야당이든 이제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누구든 했을 때는 그 본래 신분상 지위, 이 법적인 해석 차이는 이제는 마침표가 이제 되는 권한 겁니다. 대행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권한 대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다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만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이제 헌재가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헌법을 이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자,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그 헌법 출석서에 좀 반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총리 때 이런 과반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3분의 2다. 이게 출석서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 자막만 보면 원래 이제 그 총리니까 과반이다. 이 뜻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특히 민주당하고도 안 맞는 게요. 민주당에서 우리 방통위 부위원장 있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 이분도 이 탄핵을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방통위는 위원장만 탄핵할 수 있고 예. 부위원장은 이게 탄핵이 못해요. 근데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위원장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게 탄핵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도 아마 이게 그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정 기자 일단 저 계속해서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재판관들 8명 중에서 기각, 각하, 인용 다양하게 의견이 지금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요. 2명은 각하 의견, 그리고 1명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재판관의 절반은 각하 의견을 내야 이게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만 각하 의견을 낸 상황이어서 예.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결정이 난 거고요. 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영도 재판관 등 2인인데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 탄핵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부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냈지만 이것은 지금 별개의 의견이 된 것이고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국무총리의 신분에 따라서 국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낸 것이고요. 지금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판단했습니다. 네. 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탄핵할 만큼의 그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뭐 재판관 성향에 따라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소 변호사님은 일단 기각 5, 2명 각하, 1명은 이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성향과는 크게 상관없는 결과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좀 문제인 게 어제 윤상현 의원이요. 네. 7대1로 기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출처가 어딨냐.
진보 성향이 그 언론사 사장한테 모임에 그 들었다. 이게 똑같이 칠 때리고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칠 때리고 인용 이런 정개성이다. 그다음에 김영도 주시면 각하다. 저도 이게 다 100% 맞아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부가 계속 누설이 되고 있는 예. 이것도 이게 좀 심각한 물론 예측 영역이지만 문제. 보안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해왔는데도. 근데 나갔다. 예상대로 윤상현은 공개적으로 칠 때리를 했고요. 저도 이게 그렇게 했는데 제 예측대로 정계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문영배 대행이 다수 편에 안 쓴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소장하고 대법원장에게 다수 편에 서는 게 관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영배 소장이 현재 내부에서 리더십을 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장 강성 정계선 이분이 아마 인용할 거고 문영배 나머지는 이쪽으로 올 거다. 퇴임 앞두고 이렇게 예측됐는데 다 그대로 지금 놓은 거죠. 그다음에 주심 재판관은 각할 거다. 김영도 이렇게 지금 그대로 놓은 거예요. 일단은 개인 의견까지 좀 덧붙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심 재판관의 결과 내용. 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인용되겠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요. 제가 출처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헌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저도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니까 이분들 성향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원장 또 기각했을 때는 헌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 2일 이내에 신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 한덕수 관련 탄핵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건 위헌적 소재가 있으나 그것을 저희가 국회에서는 바로 당일날 바로 신청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그 기준을 지킨다면 헌법에 대한 수호의 그런 걸 절차상에 미흡한 건 있지만 어떤 시간적이라는 일정이라든지 기획과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고 저는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모든 여야를 해서 이제 계속 미뤄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고 장고 끝에 지금 억측 주장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출처가 어디든지 불분명한 것들이 본인들이 공교롭습니다만 비슷하게 나오긴 그렇죠. 했고요.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이게 다른 억측이 아니고 억측을 넘어서 과하게 하면 재판관의 신뢰 문제도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헌법재판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하루 빨리 아니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선고 관련한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윤 기자, 이 뭐랄까요, 이 계속해서 내놓은 내용도 있고 재판관들의 어떤 의견도 조금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의 네. 경우에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인이 각하 의견을 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지금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보면 먼저 내란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게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다. 저도 계속 속보 들어온 거 보면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윤 대통령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 예측을? 아마 이제 그 두 단계로 보통 하죠. 위법이냐 예. 아니면 이제 그게 인정된다면 중대하냐 안 하냐. 요 두 단계인데요. 네. 아마 이게 그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는 위법이다. 여기까지는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탄핵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중대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잖아요. 따라서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이 아마 이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파면할 만큼. 이래서 이게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네. 조금 전에 그 각하 아까 기자님이 처음에 김영도 주심이라 했는데 예. 지금 조한창 정형식. 그다음에 정인식이라면 예. 그럼 이게 김영도는 각 기각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일단 각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서번에 좀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일단은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야당이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소추가 뭐 의결돼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헌재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 위헌인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는 게 네. 판결에 하면 다만 이게 그 중대하냐 안 하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뭐 현재 판결이 기속력이 있는데 좀 기간이 오래된 거는 맞죠. 그 점에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보다 이게 약간 위헌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그러게 최상목 대행도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닌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나 윤 대통령이 선고일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선고일을 기다려보고 내가 임명할게.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이건 이게 또 명분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컴백하니까 지금 이제 만약 임명권 문제는 게 한덕수 총리 손이 달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최상목 대행을 만약에 탄핵해도 위헌은 있더라도 과연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는 또 이게 또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서재원 의원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사실 선입 선출도 그렇고 신속하고 가장 중대한 걸 먼저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왜 한덕수 총리 선거를 먼저 했을까? 제 나름대로 계속 한번 고민해 보면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아니고 최상목 대행의 헌재의 어떤 재판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3주 동안 이제 한 달째거든요. 그걸 미루다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최상목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는 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도 힌트를 준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 헌재 재판관을 미임명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바로 이제 임명을 이제 또 시행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최상목 대행 자체는 어떤 공무원 자체,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을 또 지킬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방기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변수, 즉 헌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유를 걱정해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했다는 그 결정문의 한 사유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헌재 발표 내용 하나씩 좀 볼 텐데 이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가늠자가 될 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단서가 나올 수 있을지 하나씩 좀 볼 텐데 자, 윤정 기자 보면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적극적으로 어떤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네.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국무회의 전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에 대한 이 판단이 윤 대통령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다. 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탄핵안이 기각이 됨으로써 지금 9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당도 줄탄핵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조금 전에 밝힌 입장에 따른다고 어떻습니까? 하더라도 네, 이 줄탄핵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의 가장 주된 사유로 이 거대 야당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중복되는 탄핵 소추 사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윤 기자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자, 서번 선생님,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잘 바라보고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좀 탄핵 소추를 바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형법에 내란죄를 방조했다, 예. 묵인 방조 이렇게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처럼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버리고요, 그냥 헌법상의 내란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게 논란이 될 텐데, 근데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판결이요, 과연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왜냐하면 이게 묵인 방조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계엄 자체를 묵인하거나 이게 방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엄이 내란인 행위냐 아니냐 이걸 이게 판단 안 하고 그냥 아예 방조한 적이 없다. 이래서 아마 기각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도 있고 별개 사유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요.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과정도 있을 테지만 영향이 크게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사실 많은 패널께서는 분리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 분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연결된 거입니다. 영향을 끼친다. 예,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줄고 나는 비상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에서도 저도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계엄 자체가 본인이 대한민국 2인장인데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다. 이건 내란 행위를 인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만약에 기각안에 인용이 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로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어떤 계몽령이라든지 어떤 경고용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용이 되냐? 즉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또 헌법소를 책무를 방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각이라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소 의지도 없을 뿐더러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되었으니 이제 대통령 또 돌아오겠다라는 헛된 희망은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결이 돼 있는지 연결을 끼칠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요. 아마 이게 그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다. 뭐 예고편이다 이런 예, 게 근데 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그 속보만 보면 예. 그 국무회의가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이게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게 그 직접적으로는 뭐 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뭐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아직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공동 국정 운영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군요. 그거는 이제 이거 뭐 정치적인 의미죠.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예.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이게 운영하자 대통령이 하야하면 이 부분은 이게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도는 이게 논란은 되는데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정치적 상징적 의미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탄핵 사유 넣은 게 부끄럽고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대통령 사건하고 이게 관계는 없다. 다만 이제 그 탄핵이 9번 줄기각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상당히 좀 의미를 왜 대통령 계엄에 일말이라도 이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우파 보수 쪽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이 굳건하잖아요. 2명이 각하잖아요. 우파가 이것도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기각에 갔을까? 이것도 이게 그 한번 의미 있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소장 대행은 다수편에 서는 게 원칙이에요. 관행이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저는 의미 있다 봐요. 가늠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자, 그리고 윤정 기자 일단은 여당 입장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로 봤는데 야권 인사들도 좀 하나씩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에 의견을 좀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서서 내린 국정안정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인용될 상황을 대비해서 한대행을 직무 복귀시킨 것이다. 헌재가 그런 판단한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10시 반부터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당사에서 천막 당사에서 진행을 하게 5분 됩니다. 뒤군요. 바로 나올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 발언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총리 공간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정부 성사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 총리가 청사에서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소회랄지 앞으로의 뭐 지금 대국민 담화를 밝힐지 아마 이 내용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서 변호사님 이 결과가 대통령 측에 크게 유리한 건지 반대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을 기각을 하기 위해 염두에 두고서 국정 안정 조치로 일단은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이게 아전인수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은 이제 그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선고해야 된다. 최소한 이게 동시 선고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먼저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격적으로 한덕수 선고부터 이게 결정했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민주당은 상당히 좀 본래 자기들 의도하고는 다르게 당황했을 거고요. 이제 와서 이제 그
다시 아전인수로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한덕수 복귀시켜 놓고 윤 대통령에게 인용한다.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제 제가 한덕수 변호인 측에 좀 전화로 많이 취재를 해봤어요. 네.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출석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고민을 거듭하더라고요. 다른 그 장관급들은 전부 갔어요, 선거 때. 그렇죠. 그러게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죠. 네. 근데 저는 제 의견을 묻길래 가지 마라. 저는 대통령제도 가지 마라.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 헌재 소장보다 총리가 서열이 높아요. 아, 의전설이 높아요. 예. 거기 가서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는 관제에 있다가 결과가 실시간 뜨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인터뷰하든지 이게 맞다.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윤 대통령도 당연히 안 가야 된다. 예. 그건 뭐 경호 문제도 있고요. 네. 그건 안 가는 게 맞다 봐요. 그렇군요. 자, 서재원 의원님 일단은 서 변호사님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되게 당황할 거다라고 했는데 당황한 아니요, 겁니까? 당황할 사람은 사실 최상목 대행이죠.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은 이제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거고 현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중대한 어떤 사안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조사라든지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자체가 어떤 헌법 소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또 형사 재판에서 한덕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내란을 동조했거나 혹은 방조했는지 더 나가서 헌법재판관 민명 자체도 어떤 형사상에서도 고소 고발로 인해서 책임 있는 거는 계속 따질 문제다. 이런 말씀을 예. 꼭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봐도 예. 정확한 그 재판관들의 그 판단은요. 네. 정영식, 조한창은 이제 각하고요. 아까 200석. 예. 그다음에 그 정계선은 인용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김복형은요. 기각인데 법 위반도 아니고 기각이다. 그 나머지 4명은 법원 위반했는데 보수성향 중대한 게 아니다. 재판관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죠. 김복형 재판관에게 법 위반도 없다. 네. 그래서 기각이라는 거고 나머지 4명 기각은 법원 위반했는데 중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바로 정부 청사에 출근을 했는데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정부 청사 1층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일단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산재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급한 일에 대해서 수술이 네, 한총 얘기 들어보시죠.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경호상의 문제로 취재진이 뭐 따라붙어서 더 이상 추가의 질문을 하지는 그렇군요. 못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발언은 아무래도 이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라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네, 돼 있어요. 곧 또 뵙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퇴장을 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가운데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 가장 주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위법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라는 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금 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